산타클로스를 믿나요? 저요? 아니요. 믿을 킨데. 아니 인신 공격. 밖에 없죠 나는. 왜냐면 저 애가 아직 믿거든요. 역사 속 인물을 뇌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 피셜 그놈 145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훈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방송이 26일 목요일에 올라가니까 네. 이제 2024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26일 네. 오징어 게임 2와 정면 승부하네요. 이게 오징어 게임인가? 예. 정면 승부할 때가 됐어요. 이제. 아닙니다. 네. 지금 모든 컨텐츠는 뉴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뉴스가 두 자리야. MBC가 10% 넘어. 말이 돼? 뉴스가 더 재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아. 눈을 뗄 수가 없어. 얘는 예능도 다 죽었어요. 맞아. 이거 진짜 실제 벗고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지금 이 뉴스 이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제가 벗을까요? 제가 벗을까요? 보내세요. 그러면 벗는 김에 그 시계 방향으로 쭉. 반대 방향으로 하시죠. 네, 그럴까요? 네.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니 오늘 아침도 아니 시작했어요. 이렇게. 오늘 아침도 김종백 시선 집중해서 그냥 귀를 뗄 수가 없어. 막 빠져들어가는. 이거 이런 일이 막. 오징어 게임 별거 아닙니다. 안 돼요. MBC MBC 뉴스한테 안 돼요. 그 신고 가지고 보겠습니까 이거? 아마 우리나라를 제외한 네. 전 세계 1위 할 그렇죠.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MBC 특집이나 이런 거 하나 올리면 그게 더 재밌습니다. 뭐 거기 참가자들 지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게 뭐 문제입니까 지금? 실제로 실제로 탱크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강철 부대 아무도 안 봅니다. 지금 누가 강철 봐. 부대가 지금 국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전역한 사람들이야. 현역 707이. 지금 방송 중이에요 그거? 아니 그 시즌 3인가 여군 맞아요. 하고 최근에 있는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가 네. 방송 중지됐어요. W 시리즈. 네. W 시리즈가 중간에 얘기가 많아서 끊었어요. 끊었죠. 지금 그죠. 이 국면 할 수 없지. 그럼요. 불편해서 못 보지. 그럼요. 네. 네. 참 이게 이 컨텐츠 산업은 정말 운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고. 이 때라는 거는 네. 사실 만들어서 이제 방송되거나 업로드되기까지의 시간차가 존재하게 되면 그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다 보니 이게 운에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올해 최고의 컨텐츠 하면은 단연 이 작품입니다. 뭐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올해 최고의 작품. 네. 서울의 봄. 올해 최고 올해 아니요 그 작년처럼 작년입니다. 올해는 이봐 벌써 까먹었잖아. 올해는 흑백 요리사입니다. 다 까먹었어. 그걸 했어요? 올해 흑백 요리사예요, 여러분. 올해 흑백 요리사에 까먹었어요. 했는데 흑백 요리사 출연자를 데리고 지금 냉부에 하거든요. 냉부에 12개 올라갔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예. 이 정도예요. 나는 최고의 프로그램 그래서 뉴스룸을 얘기하나. 진짜 까먹었네. 네, 완전 까먹었어요. 진짜로 까먹어요. 당연히 흑백 요리사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보통은 흑백 요리사의 출연자들의 어떤 학폭 이런 게 나와야지 맞는데. 근데 아니 어차피 다 묻혔어. 없어. 다 아예. 묻혔어요. 흑백 요리사의 출연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수혜자들이에요. 아, 왜냐면 있는 거 없는 거. 그렇죠. 원래 논란이 다 까발려져야 끌고 되는데. 와가지고 그때 왜냐면 그 칭송하는 시간은 지나갔거든. 그래서 이제 까는 걸로 이용할 시간이었는데 언론이 쏙 들어갔습니다. 근데 까든 뭐 예약은 여전히 안 되더라고요. 관심은 없어져도 네. 식당 예약은 여전히 없다. 아마 더 활활 타올랐을 텐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맞아요.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니까 네. 대중의 관심이 많이 좀 사그라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흑백 요리사가 늦게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이 시기하고 겹쳤어봐. 망했죠. 아무도 안 아무도 봤을까? 안 봤을 겁니다. 이게 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조금만 늦게 나왔으면 진짜 이 정도 이슈 그쵸? 절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M장 기획도 으땠습니다. 타격 많이 받았어요? 장난 아니죠. 아니 근데 모든 유튜브 방송이 네. 다 타격을 입었더라고요. 네. 저희 범죄 아닙니다. 사장 남천동은 아닙니다. 남천동만 살아. 남천동만 살아. 남천동만. 방송 욕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혜자 아니야 수혜자. 역사의 재원세 우리 상당 고정익 그러는데 10,000명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 야이 내란범들, 진짜 말이야. 동조장 내란범들 다 처단해야 됩니다. 범죄 반토막 났습니다. 아 진짜요? 이게 뭐가 중요해? 범죄자가 여기 있는데 현실의 범죄자가 뭐가 중요해? 이게 경찰을 벗어난 범죄들이 그러니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없어요. 집단 범죄자가 예, 의미가 없어요. 아니 범죄자가 나와서 내가 뭐 잘못했어 이랬는데 이게 범죄가 뭐가 중요해? 수백 명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수천 명이 죽을 수도 범죄 있는 도구가 범죄 도구가 군대인데 탱크 막 이런 건데 보통 이제 뭐 둔기 이런 거 이런 얘기하잖아요. 진짜 총 탱크, 뭐 드론 재민건, 헬리 막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어.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이 드라마나 영화가 밋밋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극장가도 지금 팔이 날리고요. 아이고, 네, 사람들이 다 뉴스만 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계속 이거 그거 관련된 것만 보게 되고 관련된 것만 보게 되니까 알고리즘이 그렇게 타가지고 계속 그것만 뜨고. 네. 이제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해요. 아니 뉴스에 뭐가 나올까봐 이걸 보는 걸 두려워한대요. 네. 화면 공포증이 생겼대요. 지금. 그럴 수 뭐가 있죠. 속보 막 그러면 또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계엄 공포증, 뭐 화면 공포증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심리학자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하루빨리 바로 잡혀야 사장 남천동도 빨리 좀 내려가고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애들 이제 쓴맛을 볼 때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 됩니다. 우리도 한때 달콤했습니다. 올리면 막 200만, 300만 찍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빨리 쓴맛을 봐야 됩니다. 제자리로 천천히 내려오겠습니다. 네. 그래도 또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 맞아요. 시즌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 사실 계엄과 내란 탄핵 이게 너무 분노하고 하지만 중간 중간에 무슨 뭐 롯데리아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진짜 개그 느낌도 네, 나고 맞아요. 빡치기도 하고 이게 네. 뒤섞여 버려서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이야. 니들이 계엄 맛을 알아. 이러니 코미디도 재미없지. 그건 그거고 우리의 일상은 또 일상대로 소중하니까 네. 뭐 이제 크리스마스도 어제였죠. 이제 방송 네. 기준으로는 어제였고 다들 아마 일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저도 뭐 방송 스케줄만 있습니다. 다른 스케줄은 없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생방이 3개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네. 여러분 저희 모습 확인했을 겁니다. 그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든 그 숙박업소 하나 잡으려고 막. 정말 네. 노력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안 하셨어요? 아유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럴 수는 없고 아. 애기랑 같이 가족이랑 같이 보내는 아. 걸 이제 계획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이벤트를 뭘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고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돼버려 가지고 그런 낭만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늘 하는 거지만 또 이맘때 되면 안 할 수 없는 것들이 네. 있죠. 새해 다짐 같은 네. 것들. 뭐 2025년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2025년 연말에 나한테 쓴 영상 편지 같은 거, 당부 같은 거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025년의 나에게, 어. 내년의 나에게. 네. 네.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내년에는 꼭 휴가를 갈 겁니다. 되게 중요한, 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방송 쉬겠단. 그만두겠다는. 길게 가세요. 네. 한 달. 우리 그럼 대체 출연자. 아니 M장 기획에서만 빼줘도 제 그 많이 널널해지거든요. 아니 하루만 대타 세우고 좀 그래도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코로나 이전에가 마지막 휴가여서 예, 내년에는 꼭 한번은 그래도 휴가 짧게라도 갔다 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재원 쌤은 혹시 저는 뭐 건강이죠. 예, 건강. 네. 왜 아이, 그런 너무 눈으로- 진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네, 너무 네. 갈 때가 됐으니까. 그거 아니면 이제 뭐 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예, 공중파 고정 하나. 그래 이렇게 리얼하게 나와야지. 선녀들 같은. 네, 공중파 이제 고정 하나 그렇지. 정도, 뭐 TVN 포함해서 고정 하나 정도를 가주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막연한 꿈 같은 게 있습니다. 뉴라이트의 뭐 역사 이런 그런 거 말고, 네, 역사 프로그램이 이제 내년에는 이제 하나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하나 해가지고 고정 현대사 하나 쪽으로 좋겠다.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배 교수님은 저는 이제 새 학교로 들어가니까
잘 적응하고 그러는 게 제 뭐 목표라고 할까 바람이라고 할까 뭐 그렇습니다. 예, 새 학교 잘 적응하기. 네, 알겠습니다. 장가 가셔야죠. 원래 올해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원래 목표가 올해 올해였잖아요. 목표. 근데 지금 뭐 그거 말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말고 이제 선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오. 네, 그래서 1월에 뭐 찍겠다 그러는데 이야. 하시나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밀려. 아. 그런데 그거는 약간 죽으면 이 대통령 때문에 야. 선거 못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쌍욕이 나오지만 네. 어쨌든 선보다 대선 먼저. 그러니까 라임이 좋아. 선 보시네요. 대선. 대선 큰선. 네. 네, 그거는 뭐 진행 중입니다. 원래 1월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뭐 늦어도 뭐 2월은 들어가겠죠. 말씀드렸습니다. 네, 창선 씨는 네, 저는 이제 박가영 아나운서가 얘기했으니까 저도 휴가. 갔다 왔잖아. 언제? 어이 스페인도 갔다 오고. 아, 스페인 갔다 왔구나. 홍콩도 갔다 오고. 홍콩은 이제 그런 건 주말에 휴가가 갔다 오잖아요. 네. 스페인 갈 때 이제 앞뒤로 방송이 있어가지고 많이 못 갔는데 내년에는 좀 풀로 일주일을 갈 수 있는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 뭐 어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닌데 휴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저도 재원 쌤이랑 비슷하게 또 다른 지식 방송의 진행을 하나 하고 싶다. 구상은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신감이 들어서 내년 연말에 보내는 편지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렇게 남의 거 베꼈는데 되게 당당하게 말하니까. 우리 둘 거 합쳐서 그러니까요.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것도 능력이지. 원래 다른 거였거든요. 아프에 준하는 건강 챙기기, 지금 하고 있는 방송 놓치지 않기 이런 거였거든. 늘 똑같았어요. 새해 목표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지키자 이거였는데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베껴서 하는데 말이야 컨텐츠가 50개. 아니 근데 왜 오창수 작가 그거 하는 걸 남천동 망해라. 헬마가 열심히 하는 이상 남천동 망하지 않습니다. 헬마 아파라. 헬마 하루에 병원 2개씩 다닙니다. 그게 내년 목표세요. 네. 헬마 하루 병원 2개씩 다닙니다. 건강 지키려고. 진통제 맞고. 의료대란. 헬마를 버려라. 준 의료인. 헬마를 버려라. 야 그거 너무 그거 너무하잖아요. 다른 거 하나 하세요. 그거 제 농담을 하는 거고. 네. 아니 진담이 우리 진짜. 진담인데. 진담이야. 왜 아니 남의 진심을 그렇게 무시하나요? 진짜 응원합니다. 저도 맨날 보는데요. 뭐, 저는 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 안 되고 논란을 하나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이슈. 이제 먹거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하나 사고를 쳐야 돼요. 큰 사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결혼. 무리되지 않고. 그러네. 좋은데 큰 이슈네. 아니 그때 얼마 전에 김구라 쇼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약간 밑밥을 까신 건가요 그러면? 뭐죠? 어떤 그런 이벤트 화해 이벤트 어떤 이런 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거로 가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는 그거 뒤지는 일이 있어도 뒤지는 일이 있어도 뒤지고 말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화해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거 악담인데. 네가 뒤질래? 그래 걔랑 화해하고 너랑 척추자 이제. 그러면 이제 너랑 저걸로 먹고 살면 되지. 어디 해볼래? 네 자리 다 주면 되겠네 걔한테. 그러면 충분히 화해될 것 같은데. 방송하고 집에 가서 쉬고 말고는 일상이랄 게 없으니까 이게 방송에서 써먹을 소재가 떨어져 간다는 느낌? 그럼 어디 다른 채널 비슷한 채널이랑 현피 뜨기 뭐 이런 거 현피 야차룰로 그래요? 헬마 나와! 헬마 나와! 야차룰입니다. 야차룰이에요. 남천동 대표로 거의 없다 보내겠습니다. 다쳐도 우리 채널에 큰 문제가 없도록. 운영권 있는 새끼 나와. 출연자 말고. PD 보내겠습니다. 헬마를 쭉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히려면 헬마 나와! 그 와중에 PD 버렸어. 기대합니다. 재밌겠다. 주짓수 3개월 했다. 둘 다 그라운드에 누워서. 다리 벌리고 나. 야 진짜 떡상각인데요. 야차룰. 유튜버들 채널 주인들끼리 야차를. 그렇지. 대박이지. 박지영, 김어준, 이동영
최욱, 진짜 재밌겠다. 최욱, MC 장원, 김호준! 헬마. 김호준. 해가지고 이거 철창 경기로 딱. 진짜 재밌겠다. 최욱 일단 1라운드 탈락. 우파 쪽도 나와야죠 그러면. 가세연 애들 나오고. 신일식 나와. 고성구, 성구가 네, 배슬기, 어. 김세희. 그러면 꼴찌는 한 달 방송 쉬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아니지. 진짜 재밌겠다. 채널 먹기, 한 달 채널을 몰아주기. 그렇지. 채널 먹기 몰아주는 가야지. 거지. 채널 먹기. 정강훈 대 M장. 이제 목사 매치는 전광훈 대 김용민. 맞네. 목사 매치. 지금은 맞춰줘야 돼요. 네. 과연 하나님의 선택은? 재밌겠네. 저는 일단 시작하자마자 철제 의자 들고 대가리 깰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죠? 헬마 나와. 헬마. 야. 와 근데 이거 진짜로 재밌을 것 같아요. 화면에. 이거 그죠? 기획하면 대박이죠. 100만이다. 그래서 김종배, 권순표 기자님들 다 나와야 돼. 이 바닥에 지금 그래 지상파도 유튜브 하니까 다 나와.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됩니다. 대가리 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야채룰로 하면은 알겠습니다. 자 농담 삼아 이야기 해봤는데 즐겁네요. 예. 쟤는 또 뭐야? 어디 가는 거야? 방송 중에 쟤는 뭐... 저 새끼부터 깨야 되겠네 대가리. 아까 분명히 저거 벗고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추워가지고. 네. 빨리. 너도 참전해. 아니 카메라 저기 있을 것 같아서. 여성 출연자들끼리 현피 뜨는 거 해도 괜찮죠. 이제 조혜련, 이경실처럼 네, 전설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거 괜찮겠다. 네. 웬만하면 제가 이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정작 생각했을 승리자는 때- 홍진경이었어요. 뭐 윤혜 누나 정도 결승 올라갈 거라 보고. 잠깐만. 그러니까 일단 근데 맷집 김효성이 있거든요. 여기도 또. 일단 머리끄댕이 잡기 없고. 예. 효성 누나, 윤혜 누나. 유다현 씨는 싸움 좀 잘합니까? 약할 것 같아. 걔는 그 뭐냐 종이 인형이어가지고 네. 키 큰 종이 인형. 네. 거의 등 병신대란다. 그 풍선 인형. 그 행사장 그런 풍선 느낌으로. 인형. 네. 그럼 제가 정식으로 결투 신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본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아마존 최고의 닭살 잡아먹는 괴물 로션 엠락틴입니다. 12% 고함량 락틱 애시드로 각질 제거와 고보습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괴물 로션 엠락틴입니다. 울퉁불퉁 닭살, 푸석푸석 각질 피부, 극한 건조로 갈라진 피부, 지속적인 보습이 필요한 피부, 이런 분들은 엠락틴 쓰시면 됩니다. 아마존 3만 리뷰로 검증된 엠락틴, 임상으로 입증된 고함량 12% 락틱 애시드 엠락틴, 98% 각질 개선 효과에 48시간 지속되는 강력한 보습력으로 딱 3일 동안만 발라보세요. 닭살, 각질 피부, 건조한 피부, 괴물 로션 엠락틴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보시고요. 지금 더보기리 링크에서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역사 뇌피셜 그놈 입력해 주시면 12월 31일 이달 말까지 풋크림을 증정해 드립니다. 네, 자, 저도 그 허벅지 쪽은 좀 닭살 피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촉감이 이렇게 좋지도 않고. 네. 예, 물론 이제 많이 노출되는 부위는 아니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평생 살 줄 알았는데 요거 꼭 가서 발라봐야겠네요. 자, 전신에 부드럽게 펴 발라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닭살 피부 심하신 분들, 그리고 겨울철 건조해지면 피부 각질 같은 거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괴물 로션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네. 엠락틴.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풋크림 선물로 받으시려면 12월 31일까지 꼭 역사내피셜 그놈 입력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입력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광고 새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좀 실어주시면 네.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엠락틴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지인이 가입해달라던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과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보험, 요새 질병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또 자꾸 갱신되는 보험까지 이 모든 보험들 보험장터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장터 통해서 보험 점검 받으면서 보험료를 10만 원 이상 줄이셨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에는 할인형 보험이 많아져서 보험료 할인을 꼭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30% 가까이 할인율이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꼭 점검을 받아보세요.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인터넷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됩니다. 네, 자 보험 장터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험에 대한 관심이 요즘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의료 대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의료비가 급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슈들이 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좀 보험을 가입해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또 이 큰 질병, 특히 대표적으로 암일 텐데 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20, 30대 암 맞아요. 환자들이 특히 동양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만 잘하면 완치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비용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험을 꼼꼼하게 잘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저 비전문가가 가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한 회사에 소속된 전문가라기보다는 전 회사의 제품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보험 장터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좀 더 최적화된 상품을 가입하실 수 있다.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반대로는 또 평균 연령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근데 예전에 좀 보험 가입하셨으면은 이게 보험 보장 연령이 뭐 네. 80세 이 정도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예. 기대 수명이 그때는 맞아요. 지금보다 높지 않았으니까.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역사내피셜 근황 구독자분 중에서 기존 보험 점검 요청하셨는데 이게 말한 대로 80세 이후에는 보장이 안 되셨나 봐요. 근데 요거를 100세까지로 보완을 하신 후에 바로 3개월 후에 진단을 받으시고 진단비 5천만 원에 수술비 1,095만 원을 보장을 받으셨다.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이런 네, 구독자님이셨는데. 예. 근데 80세면 너무 짧은데 100세까지는 보장받기. 근데 옛날엔 다 80세. 그때는 맞아요. 그렇게 했던 거죠. 옛날은. 저희 아버지 10년밖에 안 남으셨는데. 그러니까 점검을 그럼 해보셔야 된다. 그렇죠. 올려야 되잖아요. 예. 네. 이 말씀. 자, 그러니까 이런 내가 알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분명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점검해서 한번 새로 플랜을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험 장터였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본토크보다 앞에 게 너무 재밌어서 본토크 뭘 해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하루 지났지만 네. 크리스마스는 사실 뭐 연말까지 쭉 이어지는 거니까 네. 크리스마스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다 네. 예, 포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크리스마스의 기원부터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혹시 그 종교인이 계신가요? 어릴 때 다녔습니다. 어릴 때 어디? 개신교. 개신교. 네. 저도 집안은 기독교. 기독교 집안이시고. 저는 무교에 가깝습니다. 무교. 저도 무교예요. 저 이제 성당.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3명이나 어쨌든. 구교, 신교 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더 종교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언제 태어났죠, 예수님이? 알 수 없습니다. 이야. 아니 동방 박사 그 얘기는 뭐야 그럼? 박사. 아니 태어난 그 어떻게 보면 탄생 설화지거는 네, 성경에 네. 표시돼 있는. 근데 실제로 태어난 날은 특정돼 있지 않죠. 크리스마스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도 또 어머니 또 네.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 출신입니다. 다녔어요. 여름 성경학교 네. 출신들이시군요. 네. 그러면은 몇 년생이실까요? 에? 아니, 영영생 AD 기원전. 기원 그러니까 후. BC가 23년생 개띠. 아노 도미니 아닙니다. 어? 그때도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오. 크리스마스도 잘못됐고요. 네. 그 AD 0년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네. 원래 BCAD가 예수님 기준이에요. 그 맞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뭐 그런 네. 건데. 네. 비포 네. 그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 이제 BC인 거고 BC 인 아노 거죠. 도미니 이제 그리스도가 온 거가 00년부터 이렇게 꼭 네. 지나가는 건데 그게 계산착오입니다. 그래요? 예. 아니 어떻게 계산착오인데 그거를 전 세계가 다 쓰고 있어? 계산착오가 됐을 때는 이미 그걸로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고요. 돌릴 수 없구나. 네, 역사학자들이 이걸 다시 해봤더니 틀렸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바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바꿔야죠. 역사서들을 그러면 연도를 다 바꿔. 다 바꿔. 전 세계 네. 역사서를 그럼 1392년 조선 건국부터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썼던 뭐 작품이나 이런 것도 싹 다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우리 입력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다 바꿔야 됩니다. 또 오류가 생기죠. 네. 그러네. 그래서 그냥 갈 수밖에 없었군요. 네. 이제 정확한 연도나 날짜는 일단 그 신약 성서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약 성서가
예수님 예수 탄생 이후를 다루는 사실상의 이제 구전설화 겸 그다음에 구전설화를 정리한 거 겸 역사서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실존 인물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예수는 실존 인물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역사서에 다른 역사서에 등장하는 역사 인물이 있습니다. 네. 가장 유명한 사람 헤롯 왕. 헤롯 왕이죠. 역사적 왕이죠. 헤롯 왕 때에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걸로 하면은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걸로 하면 헤롯 왕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렇죠. 네. 인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네. 거기 인구 조사 때문에 이제 방 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네. 그럼 거잖아요. 어쨌든 헤롯 왕이 제위기에 태어난 건 맞는 그렇죠. 거네. 그게 그걸 기준이죠. 기준으로 하면 만약 그렇죠. 일단 헤롯 왕은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원 전 4년에 죽으니까 네. 벌써 4, 5년 차이가 있는 최소 거죠. 그렇죠. 최소 4년 차이가 나네. 4년 많이 나면은 한 7년. 네, 그렇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4, 7 정도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 그러면 내년이 2000 몇 년이 됩니까? 내년은 2025년인데 네, 거기에 이제 7에서 4를 더해야 돼요. 2018년, 19년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7을 더해야 한다. 더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원래는. 내년은 2032년이 될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렇죠. 2025년이 아니고 네. 7년을 더하면 그다음에 그러면은 날짜는 12월 25일이냐? 없습니다. 그런 게. 그런 날짜 기록은 자체는 없고요. 기록이 아예 없는. 근데 이제 아예 없어요. 우리가 보는데 이제 계절의 문제가 있잖아요. 계절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동에서 태어나셨는데 이게 눈이 펄펄 오는 네. 막 이런 거니까 그거는 이제 뒤에가 설명드리고 그러면 그럼 12월이냐? 그것도 근거가 전혀 없고요. 아마도 일단 겨울이 아니었을 걸로 추측해요. 그 추수기냐 추수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따지나요? 그게 아니라 그 신약 성서에 보면은 예수가 태어날 때 오늘은 그냥 님자는 빼겠습니다. 저도 종교인이지만 그렇죠. 예수. 그냥 역사 인물로서 다루는 그렇죠. 거니까 예수가 태어날 때 그 노래 그거 아세요? 저들밖에 노엘. 그 노엘. 노래를 노엘. 보면은 양떼들이 밖에서 뛰어놀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풀이 없지. 네, 네. 아마도 여름이나 네. 봄이었을 걸로 추측이 돼요. 근데 또 중동이어가지고. 네, 그래도 겨울 그 지역에도 겨울은 있거든. 날씨가 그렇죠. 추워지는 네, 그렇죠. 시기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시기에는 양떼들을 밖에다가 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한 때 지금 뭐 겨울 막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12월은 아닌. 그 노래가 잘못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 노래가 양떼리 뛰어논다는 노래가 노래가 아니라 그거는 성경 구절이에요. 구절을 옮긴 거니까. 구절을 노래로 만든 거야. 정신 차리세요. 눈빛 부었어요. 이거 진짜 눈을 욕했어. 진짜 눈을 욕했어. 아니 궁금할 수 있잖아. 그렇죠. 명분 쌓느라고. 오늘도 이상한 소리.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마야가 불렀듯이. 그렇죠. 원래 있던 것을 원래 그냥 있던 걸 노래. 그냥 한 네. 거니까 성경 구절이에요. 네. 성경 네. 구절. 네. 아무튼 근데 왜 12월이냐?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건 로마 시대 때부터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기록을 하는데 최초의 기록은 4세기 정도에 나와요. 근데 이때부터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근데 왜 이때 축제를 했느냐? 원래 로마인들의 축제 중에 하나가 사투르날리아라고 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농사신인 건데 추수감사절 같은 거네요. 비슷한 예,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태양신의 날이 네. 12월 25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로마만 그러냐? 아닙니다. 전 세계가 알고 보면 12월 25일을 모두가 축제해로 그러니까 여기 마야 문명이든 저기 쪽이든 다. 조선도요. 약속이나 한 듯이. 조선도요. 조선은 왜? 동지. 그렇죠. 해가 제일 짧을 때. 동지가 해가 제일 짧을 때예요. 네. 근데 해가 제일 짧을 때인데 왜 축제를 하느냐? 12월 25일 이후로 해가 다시 커지는 거예요. 이제 날이 길어지는 거예요. 제일 짧은 거니까 피크 치고 이제는 그렇죠. 길어지는 거죠. 치고 올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태양이 살아나는 날이 동지예요. 그래서 네. 부활절 같은 느낌이네. 그렇죠. 근데 원래는 12월 22일입니다. 동지는. 네. 근데 요 무렵을 22일에서 한 1월 7일 정도까지 이 시기를 전 세계 공통으로
다들 축제를 했어요. 아. 네. 이게 이제 태양을 보면서 어차피 천문학은 다 공연 그렇죠. 같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냥 이날 원래 축제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때는 로마에서는 그 천주교 그러니까 가톨릭을 공인은 했지만은 이것만을 믿는 그 나라는 아니에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신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종교로 조금씩 옮겨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를 딱 만들어 놓고 이걸로 다른 축제들이 싹 하고 몰리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인정받은 것과 그게 주류가 되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주류가 된 건 다 포함되는 우리가 다 그거고 처음에는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러 신들이 공존하는 네. 그렇던 거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지금도 네. 크리스마스를 그 12월 25일로 안 하는 데들이 있어요. 동방교회. 네. 아르메니아 종교 같은 네, 경우는. 그쪽이랑 동방 지역에 있었던 종교들, 동방 종교회. 그렇죠. 아르메니아. 이쪽은 지금도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합니다. 어.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날짜가 지금 우리는 그레고리력을 써요. 네. 그런데 원래 쓰던 날짜는 율리우스력. 율리우스. 네. 그때는 1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저를 율리우스 시저가 썼던 거를 그렇죠. 뒤에 개혁을 한 거죠. 맞아요. 그레고리력으로 바꾸는데 바꿀 때 야 그냥 다 한 번에 옮겨라고 해서 지금의 12월 25일로 박은 건데 여전히 그레고리력을 믿지 않는 데들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꽤 오랫동안. 아. 그 율리우스력을 썼던 데들은 네. 지금 그 전통을 받아서 1월 6일로 합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 어머니들 생일 계속 음력으로 챙겨 먹는 거랑 똑같은 거네. 비슷한 거죠. 그렇죠. 우리 어. 다 양력으로 안 바꾼 챙기잖아. 거죠. 안 바꾼 거잖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선도 이거 때문에 좀 골치를 썩어요. 그렇죠. 아. 왜냐면은 음력 썼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들어오고 그럼 새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렇죠. 그럼 크리스마스를 언제로 해야 되느냐. 이걸로 막 하다가 크리스마스 때문에 원래 전통적으로 조선이 즐기던 연말 연시 풍습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정이라고 하고 신정. 이제 그레고리력을 따르는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또 이제 그 구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맞아요. 계시죠. 왜냐면 네. 일제식 표현이고 네. 원래 우리 것인데 구정이라고 표현한 게 뭔가 낡고 오래된 것, 잘못된 것 이런 이미지를 좀 불러일으킨다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그 한때는 신정으로 아예 그렇죠. 1월 1일로 바꾸려고도 했는데 이게 전통이라는 게 이래서 무섭습니다. 안 바뀌죠. 아무도 안 네, 따라요. 안 따랐죠. 네, 왜냐면 2월쯤 돼야 설 분위기가 나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수천 년을 그렇게 써왔는데 네.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그걸 다 따먹어 버립니다. 근데 그게 동지라는 전 세계 공통의 어떤 그런 축제의 기간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 축제의 또 의미가 뭐냐면 연말연시 되면은 저번에 한번 우리 과거 시험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광해군도 오죽 연말이 되면 그 마음이 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시험 문제로도 냈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연말연시가 되면은 왜 마음이 이렇게 헛헛하고 이렇게 되느냐. 사람들은 늘 그렇거든요. 한 해를 정리하고 싶잖아요. 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또 하필이면 요때가 이제 이 벼농사를 짓는 지역은 조금 덜한데 유럽 쪽은 밀. 이때 밀농사가 또 끝나가지고 가장 곡간이 풍성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초에 술을 딱 재놓으면 요때가 가장 맛있대요. 다 익으니까. 축제하기가 딱 좋은 시기. 딱 좋은 시점입니다. 근데 또 태양도 갑자기 또 이때부터 해가 또 길어지는 시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들 이때가 되면은 놀고 싶은 거예요. 놀고 싶고 이제부터는 빛의 탄생이니까 딱 이제 섹스하기도 너무 좋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밤이 제일 길잖아. 네. 그리고 통과 의례가 되고 실제로 이건 맞습니다. 밤이 제일 길고 네네네. 그리고 이건 뭐 빅맨 설화랑 똑같은데 좀 베풀고 같이 하고 그리고 뭐 섹스도 하고 그게 연결된 거죠. 축제의 그 심리가 되는 빛의 거예요. 탄생과 내 아이의 탄생을 그럼 함께 하고 맞습니다. 예, 싶잖아.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중세의 크리스마스는 그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중세 크리스마스는 해요. 난잡함의 끝입니다. 진짜 난잡했어요. 중세인데요? 네. 왜냐면 이게- 중세니까 더 풀어준 거지. 꽉 하루, 잡은 걸 하루 그렇죠. 풀어준 거지. 하루 풀 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죠. 그게 거죠. 심지어 그 종교인들도 이날은 풉니다. 신부들이나 뭐 허리띠를. 신부님도요? 네. 오.
허리띠를 풉니다. 허리띠. 어. 그래서 수녀님도? 신부 옷이 허리띠가 풍성하죠. 신부 옷이 머리띠. 궁금한데 왜 수녀님도? 그래서 수녀님도 그건 모르겠네. 가톨릭 신자라. 우리는 신자가. 하지 마. 근데 진짜 난잡하게 놀아요. 오죽했으면 그림으로 남겨놓은 것도 굉장히 난잡한 그림들이 많아요. 어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뭐 교회나 교황이나는 인정했다는 거죠. 이날 하루는 그냥 그냥 암묵적으로 그럼 교황님도 아, 그럼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럼 교황님도 혹시 네. 교황님은 아니시겠죠. 여러 가지 드립이 떠오르는데 신성모독이라. 요번에 그 교황님이 누구한테 입 맞추는 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 그거 디페이크였어요. 디페이크죠. 난리 났잖아요. 날마요 놀자 시즌 2에 보면은 하지 마. 영화잖아요. 영화. 신현준 씨가 술 배틀을 붙입니다. 그럼 정진영 씨와 이원종 씨 그리고 이문식 씨가 스님이거든. 술 먹어요. 그 자기들끼리 막 섞어서 극락왕생주예요. 내일 열반에 이러도 난 몰라. 무슨 막 마시겠다. 교황님도 아니 근데 왜 신부님들은 술을 먹으니까 와인 먹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술 엄청 드세요. 근데 이제 허리띠는 원래 풀면 안 되는데 이날 하루는 푸신다. 아무튼 굉장히 난잡하게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어. 문제가 되는 게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청교도들은 엄숙한 종교의식을 엄청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네. 크로멜이 그렇죠. 크로멜이 크리스마스 금지시켜. 독재 정권인데. 근데 금지를 시키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난잡해서. 너무 난잡하고 너무나도 더럽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12월 25일 날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게 없는데 이교도 풍습이랑 섞여서 그러니까 그 로마 때 이교도 풍습이랑 섞이고 막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고 지금 그날만 되면은 허리띠 풀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이거- 새끼들이 사회 발전을 조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걔 못했네. 그런 거 인기 없는 남자였어. 인기 없는 크로멜도 그렇게 처형당하고요. 근데 처형시킬 명분을 충분해.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미국으로 간 거잖아요. 네.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류가 된 거지. 미국도 그래서 처음에는 응. 굉장히 엄숙하게 크리스마스 금지시켜요. 그런데 이게 청교도들이 다 너무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니까. 예. 그런데 이거에 놀다가 놀지 말라 그러면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더 놀고 싶어. 더 놀고 안 되지. 싶어. 그 맛을 아는데. 모르면 모를까 네. 아는 맛을 한번 보고 나서는 안 되지. 그리고 막으면 더 하고 싶어. 네. 이게 이제 그 17세기부터 막는데 17세기에 금지됐는데 18세기 말까지 처벌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이 말 100년 넘는 동안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놀고 싶은 자와 네. 이걸 막으려 네. 하지 말라고 한 사람. 싸웁니다. 네. 계속 싸웁니다. 개신교가 결국 져요. 오. 개신교가 집니다. 역시. 그래서 결국은 18세기가 넘어가고 19세기가 되는 순간 결국은 다 같이 즐기는 걸로 다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종교를 초월한 노는. 네.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게 원래 장식이 속옷들이었다는 게 맞아요? 아 진짜로? 자기 속옷을 벗어갖고 장식해. 그래죠 달리. 아니 이거 내 팬티 벗어서 아니라니까. 302호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내 팬티 사이즈 보고 확인 마음에 마음에 들면 또. 오는 거야. 나 105. 제가 지금 만들어낸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에요. 독일에서 상록수를 배워가는 어. 풍습에서 유래된 거 그 당연히 아닌 거고요. 네. 근데 한때는 19세기 때도 금지는 아닌데 크리스마스가 한때 주춤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 왜일까요? 전쟁. 18세기에서 19세기 전쟁 아닙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19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네. 유럽에서? 네 흑사병이 놀았어요? 아닙니다.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네.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네, 더 풍요롭게 놀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부자들은 그렇게 놉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노동자였기 때문에 노동자화 되니까. 아주 열악한 크리스마스가 거의 한 6, 70년을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소설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우리 많이 아는. 저기요. 크리스마스 나홀로 집에. 크리스마스 캐롤. 나홀로 집에 최고지. 트럼프 대통령도 나왔는데. 나홀로 집에지.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뭐냐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렇죠. 느낌의 그 분위기를 저도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아 크리스마스는 이래야 된다. 그렇죠. 느낌이 성냥팔이 소녀. 아 비슷한 겁니다. 거죠. 예. 방금 사실 답을 말씀해 뭐였어요? 주셨어요. 크리스마스 캐롤 근데 되게 맞습니다. 음산한데 맨 처음에. 그게 뭐냐면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인데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크루지예요. 스크루지 네. 영감. 네, 스크루지 이야기인데 이게 1843년에 이 소설이 나왔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히트였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가족과 이웃에게 인색했던 스크루지라는 자본가가 자본가가 되는 거죠. 밤새 유령 세 개의 유령을 만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유령을 만나가지고 크리스마스 정신을 일깨운다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지금 너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 자본가들이. 이게 크리스마스는 원래 이래서는 안 되는 날이다. 그래서 모두 이웃을 돌보고 자선의 어떤 네. 그런 어떤 느낌을 서로 공유하고 두 번째는 가족.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꼭 끼는 가족.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네. 가족과 함께라는 분위기. 하나는 이웃과 함께라는 거. 어. 요 두 가지 이야기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을 통해서 던진 건데 네. 사실은 이게 천민 자본주의에 대한 그렇죠. 강렬하고 통찰이 담겨 있는 소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핵가족주의의 자본주의화와 연결돼 갖고 자본주의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자선적 자본주의, 그러니까 착취적 자본주의에서 자선적 자본주의로 그렇죠. 넘어가고 영국의 이제 자선법이라든가 구빈법 맞습니다.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맞아요. 초기 자본주의에서 이 중기 자본주의 네. 넘어가는 그게 네.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방종에 가까웠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자본주의도 어느 정도 품격이 필요하다라는 네, 그렇죠. 인식을 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예. 찰스 디킨스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렇죠. 소설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바꾸자가 아니라 원래 뜻을 되새기자. 네. 요 너머에는 마르크스가 있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너머에는. 구조 지금 이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이 갈등에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 구조로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자가 급진적인 마르크스 이론인 거고 지금 찰스 디킨스가 말하고 있는 건 욕심쟁이 자본가들이 그렇죠. 조금만 베풀면 된다. 베풀고 그러니까 약간 기부문화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첫 장면에서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그런데 엄청 자기 직원을 되게 핍박하는 그렇죠. 내용을 예, 담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바뀌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네. 캐롤의 결말은 사회 구조와 시스템 개선이 아닙니다. 사실 여전히 스크루지는 결말에서도 똑같이 자본가인데 착한 자본가가 되는 거죠. 맞아요. 착한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요런 느낌의 소설이 근데 만들어지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에서의 그런 어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들의 초기적인 모습이 여기서 나와요. 그 후기적인 모습이 나홀로 집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여기서 좀 크리스마스 전통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칠면조 요리. 그렇죠. 네. 같이 모여서 칠면조를 선물하거든요. 그 비서인 네. 그 아마 크레치인가? 이름은 네, 모르겠어요. 비서 스크루지 이름이 비서한테 그 비서한테 칠면조를 주고 그걸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흐뭇하게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걸로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어떤 느낌을 주는 거 크리스마스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때부터 또 바뀌는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이제 더 이상 교회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백화점 거죠 이제 아직은 백화점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가족. 이게 교회가 아니라 사회의 것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완성은 어디서 하느냐? 아까 그 뭐지? 나 모텔?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네. 나홀로 집에 2에서 어딜 가죠? 호텔 투요? 원래 플로리다 뉴욕, 가려고 하다가 뉴욕에. 케빈만 뉴욕으로 가죠. 뉴욕. 뉴욕을 왜 가냐? 네. 뉴욕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모든 것이 완성돼요. 그렇죠. 이 뉴욕에서. 선물을 주고받고 그렇죠. 그게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의 가장 그렇죠. 풍성한 게 나눠주는 선물 그 백화점 시스템 이게 다 거기서 나와요.
일단 이 뉴욕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 초기에 살았었던 사람들은 뉴욕이 아니라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여기는 네덜란드 이주민들이 주로 살던 곳입니다. 개신교죠. 네. 그 개신교도들이 와가지고 뉴욕에 있는 네덜란드인들이 하나를 갖고 와요. 그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무엇인가 하나를 또 갖고 옵니다. 네. 그게 뭘까요? 뉴욕에 뭐지? 크리스마스 체크 패턴? 루돌프죠. 비슷해. 썰매, 썰매, 산타크로스. 썰매. 아, 산타클로스입니다. 까비. 내가 맞췄네. 신터클라스라고 하는 네. 요 아저씨를 데리고 와요. 아니, 왜냐면 이게 굉장히 이교도적이에요. 북유럽 신화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아주 오늘 날카로워. 역시 네. 아니, 그렇죠. 역시. 아니, 여름 성경학교 그러니까. 출신이라서 아니 사실 우상숭배거든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아니 예수님도 하늘을 못 날랐는데 네. 산타클로스는 하늘을 날잖아. 나는 어릴 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예수 이길 것 같은 거야. 아니 그날은 예수님 안 찾고 산타를 찾잖아 아이들이. 캡틴 아메리카 같은 거예요. 예. 요거를 갖고 오는 게 일단 네덜란드계 사람들이 이렇게 딱 갖고 오게 되고요. 요 무렵에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선물을 나눠주고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또 질문을 해야죠. 도대체 산타클로스는 누구인가? 산타클로스 누굽니까? 실존 인물? 산타클로스를 믿나요? 저요? 아니요. 믿을 킨데. 아니 이지 공격. 수밖에 없죠 나는. 왜냐면 저 애가 아직 믿거든요. 네. 산타클로스는 아빠죠. 네. 이 산타클로스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실존 인물입니다. 진짜? 실존 인물이에요. 진짜요? 실존 인물. 모르셨나요? 성직자 아니었어요 성직자? 몰랐어. 성직자인데요. 일단 생김새랑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어디 뿐일까요? 산타클로스. 클로스. 산타클로스? 스위스? 로켓 산타크로스. 로켓 산타크로스. 덴마크 로켓 산타크로스 파라과이. 로켓 산타크로스라는 산타클로스!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리코 아니에요. 아이슬란드 아닙니다. 어디지? 조선 사람이었어. 조선 아니 키르키스탄. 맞아요? 튀르키예 사람입니다. 튀르키예. 터키. 튀르키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의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본 것 같아. 성 니콜라우스. 니콜라 씨발. 세인트 니콜라우스 뭐라고? 니콜라 말고 니콜라우스. 니콜라우스. 이번 여의도의 깃발에 니콜라 피해자 모임 그 깃발 떴던데. 맞아요. 그 낙심부란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분 만들었어요. 오창석과 니콜라 피해자 모임. 깃발이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감사합니다. 그 니콜라 아니에요. 그 니콜라 아닙니다. 성 니콜라우스, 세인트 니콜라우스. 이게 그 라틴어로 하면 산투스가 돼요. 산투스. 상투스 니콜라우스가 되는 겁니다. 쌍투스. 그 검은 사제들에서 보면은 그거예요. 안성기 씨가 계속 그러거든요. 산투스. 세인트예요. 주문 같은 느낌. 네, 세인트입니다. 기억나죠, 정기 네 씨? 맞아요. 안성희 선배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 배우니? 산타 부르는 건가? 선배님이라 나도 모르게. 선생님. 산타가 아니, 상투스가 세인트의 라틴어예요. 주문 같은 거죠. 네, 성스러움. 성스러운. 성이라는 세인트 뜻입니다. 니콜라우스구나. 근데 이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이 아저씨가 튀르키예에서 굉장히 부잣집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그 일화들이 좀 많았어요. 그 일화 중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가난해가지고 세 딸을 그 매춘하는 데로 팔아야 했었던 세 딸을 세 딸을 팔아야 했을 만큼 굉장히 가난한 그 집에 그 마지막 날 팔려 나가기 마지막 날에 금덩이 3개를 던져주고 갑니다. 이 성 니콜라우스가. 근데 그 금덩이가 하필 그 빨래를 널어놨던 양말에 금덩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이렇게 쭉 그 유래가 양말을 걸어갖고 선물을. 그렇죠. 양말을 걸어서 선물을 주는 걸로 이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화들이 있는 사람이 이게 튀르키예에 있었고 이 설화가 유럽 전역으로 좀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조금씩 변형이 돼요. 아까 전에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근데 오늘 굉장히 여름 성경학교 출신이라고 그러지 아는 게 굉장히 역시 그 많으신데. 종교입니까? 네.
이게 북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썰매가 날아다니는. 그게 오딘이라는 사람도 있고 네. 토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일단 그 토르가 염소를 타거든요. 토르는 하늘을 망치의 신. 네. 아. 하늘을 나는 염소를 타고 날아다니는 거랑 섞입니다. 천둥이신데. 네. 그 염소가 루돌프가 됐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거고. 아니 풍채가 옷만 갈아입으면 바이킹 풍채잖아.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성 니콜라우스는 지금도 그림이 남아 있어요. 찾아보시면 돼요. PD님이 아마 찾아서 올려놓으실 건데. 이렇게 시켜. 튀르키예뿐이니까 네. 일단 피부 색깔도 흰 그 백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좀 검은. 약간 그쪽 피부 색깔이시고 그리고 살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살도 없으세요. 빼짝 마르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북유럽에 가면서 키가 갑자기 커지고 살찌고. 살이 찌고 수염이 나기 시작하죠. 털옷을 입고. 그다음에 또 영국으로 가면은 또 영국에 맞게끔 변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의 모습은 어디서 오냐? 아까 제가 그래서 뉴욕 얘기를 한 거고 네덜란드로 가게 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이 그 세인트 니콜라우스가 신터클라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근데 이 신터클라스 설화가 되게 이상해요. 이게 신터클라스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1년 내내 스페인에 살아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이비자에서 클럽 투어. 스페인 두 집 목근치. 아니야. 터키와 이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왜 스페인인지 저도 논문을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나 보니까 좋더라고. 시에스타 즐겼던 분이야. 낮잠 잘라고. 그래서 펠리스 라비다구나. 근데 스페인에 있다가 12월 6일만 되면은 어. 이제 연말쯤이 되면은 배를 타고 네덜란드로 온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와가지고 와가지고는 또 말을 타신대요. 그래서 말을 타는데 말이 하늘을 납니다. 유니콘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말을 타고 하늘을 날면서 그 말을 안 듣고 우는 아이는 두드러 패고 울면 안 돼가 아니고 울면 때린다. 울면 원래 때린다. 울면 팬다. 울면 팬다. 근데 자기가 패진 않아요. 네. 옆에 악마 하나를 달고 다니거든요. 아. 근데 그 악마가 우는 애거나 말 안 듣는 애는 때려요. 또 내 손에 또 피를 안 묻히네.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약간 뭔가 그리스도교의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이교도 그렇죠. 각 지역에 있는 이교도 전통들이 섞이는 거예요. 계속. 네. 계속 섞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한 아이한테는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는 두드러 패고 요런 게 있었는데 요게 미국으로 건너간 겁니다. 네.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까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랑 이런 것도 만난 거죠. 네. 근데 요거를 기가 막히게 누가 시로 또 만들어요. 요거를 이제 시로 만드는 사람이 이제 클레멘트 무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 니콜라우스의 방문이라고 하는 시를 쓰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낌. 수염이 덥수룩하고 이게 하늘 날아다니면서 선물 뿌리고 네. 루돌프 8마리가 네. 루돌프가 아니죠. 그 술록. 여기는 이제 아마도 이게 무스일 겁니다. 무스. 네. 그렇죠. 그 북아메리카 원래 무스죠. 예. 그 무스가 이렇게 하늘을 날면서 끄는 사파를 넣어요. 그래서 요게 산타클로스의 상징적으로 이 이미지로 탁 하고 만들어집니다. 네. 굴뚝은 왜 타게 된 거예요? 굴뚝도 이제 그런 시나 그때? 요런 이제 대중 매체에서 계속 갖다 붙는 거죠. 요거를 기가 막히게 상업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트럼프죠. 누구지? 디즈니? 트럼프요. 상업화 네. 백종원 씨입니다. 누구죠? 모르겠다. 코카콜라입니다. 그래서 산타가 네. 코카콜라 먹고 그렇죠. 배꼽. 그렇죠. 배꼽이랑 예. 같이. 그 이미지를 1930년대 코카콜라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의 빨간 네. 이게 이제 검붉은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강렬한 빨간색 옷. 아. 그다음에 흰색 턱수염 거품을 아. 상징하게 빨간 옷에 흰 그 수염이랑 이걸 입고 하늘을 날고 있는 산타 이미지를 1930년대 코카콜라가 만들어내고요. 요 이미지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또 홍보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뉴욕에 있는 메이시스 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백화점이지. 여기에서 이거를 소비 문화랑 딱 엮어서 연말에는 코카콜라 마시면서 다 같이 선물 주고받는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선물 사가지고 가족들에게 선물하세요.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의 영화 보면 많이 나와요. 네. 그 백화점 그렇죠. 가가지고 사는 메이시스 거. 백화점 네. 그 다 모든 그렇죠. 뉴욕을 네. 크리스마스의 뉴욕을 상징하는 그
영화에서는 다 나옵니다. 이게. 그게 이제 일본가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겁니다. 그리고 노라드에서 북미 우주방위 사령부에서 산타에 통신한다는 것도 들어가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이제 브랜딩을 하는 거죠. 브랜딩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나사도 연결되는. 이 메이시스 백화점 전 가봤거든요. 또. 네. 또 여기 또 뉴욕에서 잠깐 또 체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체류. 크리스마스 합법 체류자. 2주. 크리스마스 시즌은 아니었죠. 여름 시즌이었는데 아. 근데 여기 가면은 여기 돗대기 시장이에요. 오. 명품을 네. 그냥 돗대기 시장처럼 풀어놓고 집어가게끔 팔아요. 그때가 이제 그 제가 갔었던 때는 그날이었거든요. 그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 시즌이어서 엄청 크게 세일하는데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명품을 그냥 위에 가판대에다가 그냥 풀어놓고 집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해가지고 가족들에게 같이 나눠주고 요런 느낌의 분위기가 1930년대 이후 미국에서 쫙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상업적인 이미지로 1900년대로 20세기로 넘어가는 순간 고정이 돼버려요. 그게 미국 자본주의의 가장 영화로운 부분이네. 그렇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미국 그 중에서도 뉴욕에서 만든 겁니다. 예, 이건 뉴욕 문화예요. 뉴욕 네. 문화. 뉴욕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한때 죽기 전에 한 번은 크리스마스를 뉴욕에서 보내보고 싶다. 락펠러 그 타워 앞에 가가지고 네. 그게 왜냐면 오리지널이거든요. 네. 거기가. 예. 저는 크리스마스보다는 새해 카운트다운 거기. 맞아. 너 있어 보이더라고. 그 브로드웨이 그쪽 네. 쫙 가가지고. 전광판에 쫙 다 같이 외치는 그런. 그게 미국을 최선망의 대상으로 그렇죠. 삼았던 그런 네. 이미지가 딱 나오는 저 거예요. 뉴스 할 때도 그 31일 밤에 뉴스하면 카운트다운 거기 영상 그렇죠. 보여줘요. 아. 뉴욕 영상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뉴욕의 건물에 숫자가 줄어들면서 네. 빵 터지는. 네. 날 그 시간이 다를 텐데. 근데 현장 연결해요. 현장이니까, 네. 현장이니까. 그날 보통.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부터 얘기할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제 조선입니다. 네. 자,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 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고요. 산삼 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비로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이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고요.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에서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까요.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 산삼시대였습니다. 자, 휴대하기도 좋고 맛도 좋은 산삼시대, 산삼순백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되시면 무조건 산삼시대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 먹다 보니까 안 먹으면 섭섭하고 네. 생각나는 맛이에요. 그렇지. 요즘 같은 이제 갑자기 추워진 겨울에 잘 챙겨 드셔야 되고 네. 늘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산삼시대의 네.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편하게 이제 들고 다닐 수 있고 여성분들 들고 다니는 작은 핸드백에도 들어가는 네. 크기이기 때문에 드시기도 편하고 버리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안 그랬는데 이제는 특히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얼음에 희석이 돼서 괜찮은데 그냥 드립으로 뽑은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좀 줄이고 차를 먹으려고 뜨거운 물에다가 산삼시대 타서 먹거든요. 그럼 아침에 몸도 이렇게 따뜻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침 시작에 산삼시대 차도 추천드립니다. 네. 자, 산삼시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산삼시대였습니다. 크리스마스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게 그러면 결국은 유럽에서도 19세기예요. 네. 그렇죠. 19세기라고요. 19세기 중반 정도부터 그나마 조금 크리스마스 찰스 디킨 소설이 19세기 중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조선은 이미 그 무렵부터 크리스마스 즐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네. 차이가 없어요. 이미 축제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름만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을 뿐이지. 아니요. 크리스마스란 이름으로 즐깁니다. 오 진짜? 왜냐면 요 시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아예 가자. 굉장히 선진적인 크리스마스 문화를 심어주고요. 그 심은 크리스마스 문화를 굉장히 또 선진적으로 잘 즐깁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또 쭉 네. 빨아들였겠죠. 뭐 버선 안에 뭐 넣어놓고 이렇게 양말 중요한 네. 부분이었는데 제가 쭉 유럽도 얘기하고 미국도 얘기하면서
각 지역의 문화가 어떻게 그리스도교와 만나는지 말씀드렸죠. 조선에서도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 그게 뭐냐면 등불 축제를 해요. 아. 전등 축제. 네. 유등처럼. 네. 아. 크리스마스 날 이게 그 불교 행사처럼 전등을 다는 걸로 행사를 등불 변화시켜요. 들고 남녀 만나고 막 그런.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선교사들이 그게 너무나 이색적인 거예요. 어.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즐기는데 어. 느낌이 굉장히 동양적인 거죠. 어. 근데 거기에 감탄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 너무 예뻐서. 네. 그런데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유입이 돼요. 어. 근데 이걸 누가 주로 즐기느냐? 당연히 이제 개화파 지식인들이나 네. 이걸 또 끝내주게 즐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왕족들. 그렇죠. 명성황후 AKA 민비 씨. 아. 이걸 또 기가 막히게 즐기기 그럼 시작을 하고 퍼트린 거네요. 이게 좀 재밌었나 봐요. 재밌었나 봐요. 이게 언더우드랑 막 대화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보면은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 이게 예수 탄생의 일이라는 거고 우리는 저 영국이랑 유럽에서는 이렇게 미국도 이렇게 즐긴다라고 하니까 또 재밌어가지고 본인 가마에다가 선물을 또 가득 실어가지고 이게 자기랑 또 나눠주는구나. 친교를 맺었었던 그 선교사들한테 막 뿌리기도 하고. 자기가 산타가 됐다는 느낌이네. 뭐 그런 거죠. 선물을 나눈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즐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조금씩 그 문제라기보다는 저 엇박자가 나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해서 드렸던 이제 이게 양력으로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날짜가 안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12월 25일로 박아놓고 이렇게 이 날짜로 양력이다라고 해서 즐기게끔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삐긋삐긋합니다. 전통이라는 게 동지라고 하는 게 날짜가 음력으로 항상 세던 날짜들이 있고 이걸 갑자기 바꾼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로 갑자기 축제로 바꿔버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다가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순간 전통을 아예 파괴해버리다시피 해버리니까 그냥 양력 무조건 양력이야 이제는 하고 딱 때리면서 크리스마스로 고정이 돼버리고요. 요게 이제 그 원래 조선에 있었던 연말 연시의 풍속들을 다 잡아먹게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이 다 그런 크리스마스 즐기느냐? 즐기지는 못합니다. 네. 왜냐면 비싸요. 이게 보통 이제 남촌이라고 불리는 지역. 지금의 명동부터 해서 충무로. 네. 여기가 일본인들 거주 지역이거든요. 흔히 여기를 이제 크게 이제 혼맛지라고 부르고 이 혼맛지는 지금도 이쪽 지역에 한번 제가 정동 한번 전에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이쪽도 한번 답사를 한번 가보세요. 여기 가면 근대식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미스코시 백화점, 지금 신세계 백화점이죠. 네. 그 맞은편에 한국은행 건물, 조선은행 건물. 그렇죠. 그 옆에 또 우리은행 건물인데 거기 아마 조선식산은행이었을 거예요. 네.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근대식 건물들이 지금도 쫙 하고 남아 있거든요. 네. 거기가 크리스마스 날만 되면 난리가 납니다. 화려하게 불이 막혀요. 쫙 이렇게. 근데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신세계 백화점에 지금도 그거 아직도 크리스마스 때 하죠. 뭐 전광판 띄워놓고 이제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게 그 미치코시 백화점부터 해가지고 혼맛지 전체를 쫙 하고 감싸거든요. 그때도 예쁘긴 예쁘겠다 말이야. 예뻤죠. 네. 근데 그걸 바라보는 조선인들은 그렇죠. 어땠느냐? 한편으로 욕망하고 한편으로는 허탈감을 느끼고 한편으로 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인간은 원래 그렇지 않아요. 재밌게 놀잖아요. 그렇지. 화려하잖아요. 네. 욕망이 큽니다. 이 욕망을 굉장히 크게 간직하게 되고 이 욕망이 그래서 언제 발현이 되냐? 해방 이후에 발현. 해방 이후에 사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이거를 갑자기 그냥 그 이승만 대통령이 네. 그렇지. 권력을 잡고 헌법이 딱 만들어지고 얼마 뒤에 공휴일로 지정을 크리스마스는 미국에서 많이 유명한 드셔가지고. 사건이죠. 기독 탄생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자기는 하면서 또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네. 그럼 근데 12월 25일로 딱 네. 네, 정해서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하는데 일단 미군정 시기에 이미 한국인 고위 관료 50명 중에 35명이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21개 부서장 가운데 목사가 2명이고요. 9명이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의원들이 그 헌법 개정하고 헌법 만들고 시작할 때 비판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이때 초대국회 임시의장이었었던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첫 국회의 첫 회의를 시작하자. 국정 운영의 첫 시작을 기도로. 기도로 하게 되고요. 와. 그리고 난 다음에 법정 공휴일로 땅땅땅 봤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에 반대했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이미 19세기 찰스 디킨스 이후로 네. 이미 유럽에서도 종교에 대한 어떤 예수님 탄생에 대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연말연시의 네. 홀리데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미국은 그 크리스마스라고 표현하는 걸 법적으로까지는 금지시키지 않지만 이걸 약간 그 안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약간 그 종교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홀리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엑스마스라고 하자. 엑스마스. 엑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의 줄임말이고 홀리데이라고 하면 그냥 휴일. 공휴일. 공휴일이 연말에 쉬는 날이라고 네. 하는 의미로 바꿔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에서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만 사실 뭐 불교나 무교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안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할리데이. 예, 그냥 이제 할리데이라는 느낌으로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바꿔서 즐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승만이 생각했던 이승만 정권이 생각했었던 하느님을 향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공휴일이 되자마자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이 날짜를 쉬는 날, 연말을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날로서 그 노는 날로 약간 전후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크리스마스 문화라고 하는 게 꼭 그것이 종교 안에 갇힌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느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도 축제가 되는. 48년 이후 한국에서 벌어졌었던 일입니다. 네. 아 재밌네요 크리스마스 이야기. 네. 풍성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네. 안타까움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캐롤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 현실적으로 저작권 그것도 큰 문제도. 영향을 네. 끼치는 것 같고, 이 저작권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네. 어쩔 때는 이것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분위기를 살리기가 너무 힘들 때도 있었죠. 아유. 아쉬워 그래서. 예전에는 백화점에서 막 울려 퍼지고 막 그랬는데 아. 지금은 못하죠. 예. 노래 틀어봐야면 모라이어 캐리 연금 매년 8억씩 네. 꽂힌다 거의. 거의 8억씩 아니 꽂힌대요. 나는 머라이어 캐리가 이제 그 정도 벌었으면 저작권 풀어줬으면 좋겠어. 그니까. 진짜 이 노래만이라도. 아 그러니까 그럼 전 세계에서 풀릴 거 아닙니까? 네. 저작권 70년인가요? 아마 70년이 맞을 근데 거예요. 아직 70이 안 됐구나. 아마 그 노래를 살짝 바꿔갖고 다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그로부터 70년일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전혀 풀어줄 생각은 없다는 얘기네요. 예, 죽고 난 다음에는 아마 풀리지 않을까. 네. 예. 머라이어 캐리로 시작해서 마이클 부블레로 넘어가요. 두 사람이 용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데 있어서 그 두 노래의 네. 역할이 컸거든. 많이 돈 엄청 벌었잖아. 그 기억 안 나세요? 남대문이나 이런데 거리에서 리어카의 그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근데 네. 지금은 저는 그저 그런 거 안 되죠. 네. 옛날에 테이프 틀어놓고 그냥 그렇지. 테이프 팔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노래만 들어도 크리스마스 느낌이 좀 나는데. 길거리를 걷는 느낌이 있었어. 맞아요. 추워도. 네. 명동에 제가 대학교 때까지도 그게 있었거든요. 불 꺼주는 거? 네, 불 꺼주는 거 맞아요. 키스타임. 네. 명동의 키스타임 모르세요? 또 왜 또 어린 척이야. 응. 저희 때까지 있었는데 2005년까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전통이 많이 퍼져가지고 지난번 노래방 갔는데도 불 꺼주더라고. 노래방 불 꺼주는 거. 누구랑 갔어? 통영이랑 농담. 저희 우리 농담입니다. 그날 회식할까요? 자리 배치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배상훈 교수님 한테나야지. 그러니까 그불 꺼진데 빼는 거야. 불 꺼졌는데 제 생각에는 야차로 시작했다. 서로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여자 멤버 영입하지. 그러겠어요. 부산은 남포동 그 광복동 앞에 큰 트리를 보통 이제 아, 만들어서 그렇죠. 그것도 서면 사거리 아닌가요? 서면도 하는데 남포동 광복동이 그때는 조금 더 약간. 예. 그런가?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크리스마스 문화 분위기의 대부분의 큰 축을
백화점들이 맞아요. 그렇죠, 주로 명동도 신세계백화점 맞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네. 트리. 네. 예. 대표적인 지금은 이제 어떤 더현대. 네. 그렇죠. 여의도의 더현대. 아, 그것도 애기 있는 집들은 그 크리스마스 저희도 여의도거든요. 네. 거기 이제 거기에 크리스마스 마을 같은 거를 어.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참. 그게 뭐 인위적으로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제 애들이 그런 거에 환장하니까. 가봐야 되는 거지. 이한이는 또 이제 친구가 누가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꼭 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무조건 성지순례 해야죠. 그럴 나이야 또. 네. 아니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아. 거기가. 대기가 몇 시간인 줄 아세요? 몇 시간이에요? 9시간입니다. 되게 막 1000명씩 걸린다고. 9시간이야, 9시간. 어디 그 가운데 들어가는데? 네. 8시간, 9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좀 나 마음씨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머라이어 캐리가 이분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 대기를 QR 코드로 봤거든요. 네. 인스타에 QR 코드가 올라옵니다. 아. 10시 딱 땡 하면 가서 그 QR을 찍어가지고 어.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걸로 제 핸드폰에 QR을 해놓으면 저녁 한 7시쯤 가면 돼요. 그때 딱 하면은 야. 저녁 7시에 가면 되는데 저희도 작년에 그렇게 했거든요. 네. 올해도 또 가자고 개 아 근데 대광을 떨어가지고 이 친구가 해줘요. 그거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한- 크리스마스 때 엄마 아빠 따라서 백화점 가서 그렇죠. 맞아요. 그 큰 트리 보고 네네네. 그래서 선물 사서 이렇게 받고 이 네.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3년만 지나면 이제 형차로 달랠 겁니다. 아 경찰이요. 아, 저는 어렸을 때 지금은 없어졌는데 미도파 백화점이라. 야, 미도파. 미도파. 지금 없어졌죠. 네. 아 근데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은 저도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얼마 전에 이 퍼즐이 맞춰졌는데 아버지는 외국인을 데려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7살에 외국인 산타 할아버지를 섭외했었다. 저는 그거를 꽤 오랫동안 산타 할아버지를 그래서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20살 넘어가지고는 그렇게 믿었어. 아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의 환상을 깨기 싫어서 외국인 그 산타 할아버지를 모셔갖고 오셨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작년까지 크리스마스 보냈는데 작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아버지랑 그 얘기하면서 아버지 그래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근데 외국인도 섭외하셔서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외국인? 그게 무슨 말이니? 그냥 우리 아빠 친구였던 거예요. 아 진짜 근데 외국인 저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거죠. 분장을 이렇게 했을 수 있겠네. 그게 저한테는 그게 이미지가 너무 강렬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코카콜라에 나오는 그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가 되게 좀 귀한 날 그리고 되게 아름다운 날로 기억이 돼 있었는데 그날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좀 꿈과 희망을 주는 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네. 저희 세대는 이제 짜장면 먹는 날. 네. 왜 짜장면 비싸고 좋은 그게 짜장면이었던 그렇죠. 거지.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롭고 특식을 먹는 날 이런 느낌이었죠 세대 자체. 네. 그래서 이 성향의 아버지를 둔 아이들은 조금 손해를 봅니다. 왜냐면 이 성향 아버지들이 보통 그 어린이집에서 산타클로스 역할을 맡거든요. 아 맞아요. 그렇죠. 아. 다 걸리죠. 네. 아빠 여기 왜 왔어? 그런 거죠 애들이. 네, 저는 보통 루돌프 역할을 했어요. 잘 어울리시네. 산타는 딱 등치도 커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버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위가위보를 하던가 뭔가 이렇게 하거든요. 유치원 모여가지고. 근데 저는 항상 보시고 이한이 아버님은 그냥 루돌프로 도우너도 코 이렇게 빨갛잖아. 여기 앞에 이한이 우는 거 아니야? 왜 아빠가 루돌프야? 아빠인지 몰라요. 분장을 너무 빡세게 시켜가지고 저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일단 배역 왜 그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 그렇죠. 아, 당연히 왜냐하면 동방박사도 있고 동방박사는 그림 동방박사는 배경이에요. 심지어 루돌프 주인공도 아니야. 그냥 술록 중 하나. 그러니까 무릎 꿇고 이렇게 안타깝네요. 이렇게 8명 중 하나 항상. 조루돌프. 썰매도 있어요. 썰매. 맞았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또 기억이 있죠. 예예. 올해도 아마 저는 루돌프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한이는 아직 믿고 있는 거죠? 그 새끼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얘가 계속 그 한 12월 정도 되면은 어드벤트 캘린더 뭐 이거 뽑으면서 코스프레 같은 거라거든요. 그렇죠. 자꾸 들리게 아빠 엄마 들리게 산타 할아버지한테 기도를 해요. 크게 하는 거지. 크게 하는 거지. 크게 해요. 크게 하는 거지. 이번에도 갑자기 어드벤트 캘린더 앞에서 딱 먹더니 갑자기 이러더니 산타 할아버지 이번에는 올해는 그 두 발 그 이게 뭐죠?
킥보드 두 발 킥보드 꼭 사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걸 굉장히 큰 소리로 해요. 이용하네. 역 이용하네. 네. 그래서 이게 얘가 알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순수해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최대한 지켜주려고는 엄마 아빠와 아이들의 눈치 싸움. 그렇죠. 신경전, 두뇌 싸움. 뭐 재밌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